서희건설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먹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반도 안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개발원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따져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지원에 투입된 금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훈센 일가와 윤석열, 김건희가 뭔가 모종의 결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차관 중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빠져나와서 조세 도피처나 아니면 코인으로 세탁됐을 가능성과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ODA나 대외경제협력 차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현지 취재를 다녀온 2명의 기자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은 대외경제협력 차관 그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2천억 가까이 이미 윤 정권에서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세탁이 돼서 김건희 쪽으로 갔다는 걸 밝히려면 우리가 캄보디아의 훈센 일가를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취재도 거기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뜬금없이 오드리 헵번과 비슷한 포즈로 찍었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웬 사진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앞서 보신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2인자가 다름 아닌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거는 돈이 간 것까지는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이 4배로 증액된 것까지도 누구의 지시였는지까지는 우리가 밝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세탁이 돼서 김건희 주머니로 갔는지는 캄보디아의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김건희, 윤석열과 훈센, 캄보디아 장기 독재를 해온 그 부자들이 결탁을 했다면 이 부분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차관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미 간 차관도 전부 다 회수하고 일단 지급 정지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간 차관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고 그 용처 파악을 다 해봐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제가 볼 때 캄보디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의 벨리즈란 곳도 차관이 집행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차관이 늘어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국정조사를 했는데 뭔가 혐의점이 강하게 발견된다, 유력한 혐의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당연히 특검을 가동해서 이건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저 공사업체 받아먹고 이런 것들은 그래봐야 억 단위, 시계나 목걸이 이런 거 해봐야 몇 억입니까? 근데 이 차관은 단위가 몇백에서 수천억 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김건희의 마지막 혐의가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재산이 한 70억 정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의심하기로는 김건희도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어디 현금으로 다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놨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유력하게 생각하는 방법 2가지죠. 코인으로 세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에 대여금 형태로랄지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혐의가 저희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거액의 돈 뭉치는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이제 상정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청탁이나 여러 가지 청탁을 받고 또 들어주면서 받은 소소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서희건설은 이미 이제 나와서 본인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까지 쓴 상태이기 때문에 서희건설 측은 방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희건설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이나 업체들의 로비와 청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뇌물은 그 두 측근들 정지원과 유경옥 전 행정관 2사람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주로 보면 대우백 받을 때도 본인이 그거 건드리지 않고 유경욱 행정관에게 처리를 하라고 하고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백도 교환을 할 때도 다 그 자기의 측근들을 시켰기 때문에 그 측근들이 결국에는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물들이잖아요. 시계나 목걸이, 뭐 가방 같은 것들은 현물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진짜 뭐 어디서 불태우지 않았다면 현물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김건희가 구속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치면 두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렸겠죠. 근데 두 측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하면 될 일을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 덮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윤석열이 특검이 나오지 못하게, 출범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고,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제의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네요. 수사만 하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서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일부 또 브리핑이 되고 언론이 취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와 이들의 혐의들이 쏟아지니까 놀라울 지경이죠. 야, 이렇게까지 해먹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반도 안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이번 특검은 뭐 150일이라는 그 운영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특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사람이나 기업이 어떤 민원 해결이나 청탁을 위해서 뭐 공천 헌금이랄지 이렇게 상납했던 부분까지 망라해서 전체를 다 밝혀내야 다시는 내가 아무리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역사의 교훈으로 남으려면 제대로 끝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든지 간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캄보디아 부분은 제가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이 부분은 그냥 낭설의 안성성이 높다는 판단을 해서 출장까지 이제 계획을 해서 저희 기자들이 간 것이기 때문에 이왕 칼을 뽑았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언론의 보도 목적이 어떤 진실을 100%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력한 혐의점이나 의혹들이 있다면 언론이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특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저희의 이제 보도의 목적은 그 캄보디아를 비롯한 그 수상한 그 대경제협력 차관, 해외로 흘러간 우리 국민 세금을 우리 당국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게 보도의 목적입니다. 공교롭게도 권성동과 윤한홍이 캄보디아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있는데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서 뭐 언젠가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성동의 지금 혐의는 기본적으로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퇴사 관련된 인터뷰하면서 살 빼겠다, 다이어트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더 쪘죠. 더 쪘죠 지금. 어이가 없이. 왜냐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 자리도 많고, 또 여기 마포에 이제 LP 음악 카페 오프 더 레코드를 제가 이제 공동 운영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녁에 맥주도 마시고 뭐 양주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들과 반가운 마음에 한두 잔씩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저녁 자리가 많이 이어지고 해서, 그래도 이제 꾸준히 등산을 하려고 와이프랑 산을 꽤 다니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살 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헛된 공약을 했구나 하면서 다음 달에는 좀 빼보자.